네,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까지 서양의 세계 지도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동양과 우리나라의 세계 지도, 옛 세계 지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동양이라면 중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양의 세계 지도하면 중국의 세계 지도를 우리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첫 번째, 중국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사상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중화 사상이라는 사상입니다. 즉, 이 중화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디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문화적으로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화 사상, 중국인들의 생각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지도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지도들은 한결같이 특징이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제작된 지도들은 중앙에 어디? 중국이 위치하고 주변에는 오랑캐로 여긴 그 밖의 국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지에 두 가지 지도를 실어놨어요. 송나라 시대 때 만들었던 화이도라는 지도와 지금 PPT에서 나오는 대명홍일도라는 지도인데, 대명홍일도 지도 보면 지금 요지 커다란 땅덩어리가 있어요. 이게 뭐다? 중국입니다. 아주 크게 그려놨죠? 중국 크게 그려놨고, 여기에 찌그러기가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우리나라, 일본, 여기 인도,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다? 나머지는 이렇게 주변부에 이렇게 작게 그려놓은 특징이 중국의 고대 지도의 특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하지만 17세기 이후부터는요, 서양의 지리 지식이 중국에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중심의 세계관, 이거 우리 무슨 사상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중화 사상이라고 부르죠. 이 중화 사상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변화의 시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대표적인 지도가 뭐냐면 고려 만국 전도라는 겁니다. 고려 만국 전도라는 게 이제 등장하는데요. 고려 만국 전도를 만든 사람의 서양의 선교사 중에 마테오 리치입니다. 명나라 후반부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서양의 선교사입니다. 서양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와 명나라 학자 이지조라는 사람이 같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 19쪽에 있습니다. 19쪽이 있고요. 19쪽에 나와 있는 지도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형태를 보시면 어떠하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재 세계 지도와 거의 흡사한 형태죠. 이제 지구가 원이다. 일부러 근데 세상의 중화 사상 안 건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중국이 약간 중앙 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가 중국이에요. 하지만 형태가 형태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보는, 그렇죠, 세계 지도와 흡사한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앞에 보시면 뭐 메르카도르라든지 발트제밀러의 이런 보시면 어떠하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거의 지도에 나타나잖아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지도니까 당연히 세계를 거의 다 표현했죠. 오세아니아까지 거의 표현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서양의 선교사들은 유럽의 근대적 지리 지식과 지도 제작술을 중국에 소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중국인들의 중국 중심의 세계관, 그러니까 중화 사상에서 탈피를 하게 됐고요. 중국인들의 세계관과 세계 인식 범위가 어떻게 됐다?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상의 중심이었네? 세계는 이렇게 생겼네? 세계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었네? 라는 것을 이때 알기 시작했고, 중화 사상에서 서서히 깨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중국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입니다.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이름 어렵지만 꼭 알아두세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입니다. 페이지 19쪽에 나와요. 페이지 19쪽에 나오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굉장히 중요한 지도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해서 제작한 지도 중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최고의 지도입니다. 가장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0년대 초반에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 유럽과 아프리카란 가보진 않았지만 유럽이란 동네와 아프리카란 동네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지도 어떻게 나왔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때 분명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는 가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때 개발돼 있었던 중국 지도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도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면 뭐와 흡사하다? 앞으로 가볼까요? 우리 앞에 봤었던? 잠깐만요. 왜 안 넘어가지? 대명 혼일도 형태와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 관찰할 수가 있죠. 아하.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계 지도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그렇죠. 중국의 지도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도를 추가했다. 그리고 지금 중간에 뭐가 있다? 중국이 있다라는 것은 중국이 중간에 있죠. 중앙에 있다는 것은 무슨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다? 우리나라가 중화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소중화 사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을 어떻게 상대적으로 크게 표현했다. 우리는 중국 다음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크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소중화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아마 한국지리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 내용인데요. 요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천화도입니다. 천화도는 아까 봤었던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진짜 세계를 표현한 지도라면요. 천화도도 중요한 지도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조선 중기에 제작이 되었고요. 상상 속 세계 지도입니다. 민간에서 제작된, 국가에서 제작된 게 아니고 민간에서 제작된 상상 속 세계 지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게 어디냐면요. 우리 교과서 천화도 교과서 17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7쪽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중화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중요하죠. 중화 사상. 그럼 요 중간에 있는 게 무엇이다? 중간에 있는 게 중국이에요. 중앙에 중국을 표시하고 우리나라가 일본 요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주변에 보시면 어떠하다? 그렇죠. 요 주변에 육지가 있는데요. 육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는 요것도 중요해요. 도교 사상을 반영한 겁니다. 도교 사상. 그래서 주변 대륙들은요. 중국의 고전인 도교 경전 산해경의 지명을 따옵니다. 산해경의 지명이 등장을 해요. 도교 경전인 산해경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뭐 눈이 하나밖에 없다, 외목국, 뭐 삼수국, 뭐 이상한 괴물들이 사는 영역이 나옵니다. 이건 어디 나오냐? 도교 경전 산해경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요 선생님 하나 빠졌지만 하나 추가로 한다면요. 지금 어떠냐? 세상은 둥그래요. 세상은 둥글고 땅은 어떠하다? 땅은 네모나다. 세상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우리 이거를 천원지방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천원지방 사상도 반영이 되어 있다. 천원지방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늘은 둥글다. 하늘은 둥글고요. 세상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천원지방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도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냐? 비교적 늦었지만 19세기 들면서 18세기, 19세기 들면서 실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실학의 영향을 받아서 중화 사상이 점점점 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지도가 무엇이냐면 지구 전후도라고 불리는 중요한 지도가 나옵니다. 최한기라는 실학자가 1834년에 만든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전후도는 중요합니다. 무엇의 영향을 받았다? 실학의 영향을 받은 세계 지도다. 그래서 요게 중요하죠. 중화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서양의 근대적 지리 지식이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구의 형태를 앞과 뒤. 앞은 구대륙, 뒤에는 신대륙, 아메리카 신대륙을 표현했습니다.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 교과서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19쪽에 나와 있고 목판 인쇄가 가능했다는 거. 그러니까 대량으로 이제 지도를 찍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하게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잘 보시면요. 요게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구가 곡선 둥글다,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좀 잘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의 아래 위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다. 이게 무엇이다?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지도에서 사용했던 현대적인 경위선망을 사용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최양기의 지구 전후도는 실학의 영향으로 서양의 지리 지식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경위선망을 사용했고 세계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려내고자 했다라는 거 우리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좀 길었지만 우리 서양과 동양의 옛날 세계지도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실에 돌아와서 선생님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